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 무형자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류는 무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지만 기업에서는 자산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냥 설명드릴 때는 회사가 어떠한 권리 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 어떠한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무형자산이 되기 위한 정의. 자, 첫 번째 우리가 정의 혹은 무형자산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조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 식별이 가능하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떠한 무언가를 우리 장부에 기록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럼 그래야 무언가를 취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별 가능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취득했으니까 우리 장부에 기록하자. 대신에 유상으로 취득했으니까 대가를 그만큼 지불하고 얻어낸 권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제 가능성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거래도 할 수 있다. 내 장부에서 지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분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가지고 거래라는 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의 특허권이다 라고 하는 거, 세상에 없던 걸 처음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특허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그럼 돈을 주고 특허를 취득했으니까 식별이 가능하고, 이런 특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누군가가 사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특허권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특허라고 하는 우리가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지고 있는 특허라는 것을 가지고 돈을 더 벌어낼 수 있다. 더 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얘기는 우리는 돈을 벌을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 시험 범위에서는 무형자산이 시험 문제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자산을 분류했을 때 우리가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 비유동자산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고, 그래서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으로 올라가시면 그때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정의에 이렇게 세 가지,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우리는 무형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무형 자산의 종류, 시험 문제는 이 종류만 잘 알고 계셔도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권이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요즘 시험 문제 추세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업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 매수 웃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되는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A라는 가게가 하나 있어서 그 가게를 제가 인수하고 싶어요. 인수하고 싶은데 사장님 가게에 재무제표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회사는 자산이 10억이고요.
부채가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순수한 순수 자산,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이라고 얘기하죠. 자본이 7억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를 제가 사장님 그거 저한테 넘겨주시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모든 자산 제가 다 인수할게요. 그리고 모든 부채도 다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빚 제가 다 갚아드릴 테니까 회사 저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제가 7억 원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 회사는 장사 너무 잘 돼서 7억에는 안 되고 10억에 인수하시려면 인수하시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는 7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억을 주고 내가 이 회사를 사야 돼. 근데 사야 된다라는 계산을 했을 때는 충분히 그 3억 차액은 그 이상 벌어들일 게 확실하니까 우리는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3억 원만큼을 3억 원에 해당하는 이 차액만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업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업권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기업, 매수, 웃돈이라 그래요. 어떠한 기업을 내가 인수를 할 때 대가를 그만큼 더 지급하고 샀다. 그 회사에 실제 있는 자본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샀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업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영업권 이외에 이제 우리가 암기하셔야 될 것 중에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업재산권은 어떠한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특허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 그리고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우리가 특허권이다. 그럼 세상에 어떤 걸 처음 만들어냈을 때 특허를 내야 다른 사람이 이걸 흉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 개발했을 때 우리는 특허권이다 라고 하는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고, 실용신안권은 기존에 있던 제품을 보다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실용신안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디자인권은 기존에 있던 제품의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변형을 해줌으로써 얻어내는 권리를 우리가 디자인권. 그 다음에 상표권은 메이커, 상표. 저희 셀파도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상표권이다라고 하는 이 산업재산권은 원래 각각을 모두 개정 과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 안 쓰고 그냥 산업재산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산권은 조금 묶여있는 개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각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는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있냐? 개발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발비. 이런 개발비는 연구비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고요. 우리가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고, 연구비라고 하는 연구비는 비용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고, 개발비는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 초기에는 우리가 연구비라는 표현을 써요. 일단 막연하게 지출하는, 우리 박사님한테 뭐 연구비 지급을 해줘야 어떠한 개발을 좀 하겠죠.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다가 개발비로 바뀔 때는 언제냐? 이제 제품화가 확실해졌을 때, 제품화가 확실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개발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똑같은 개발인데 막연히 개발되고 있을 때는 연구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제품을 만듭시다 라는 시점이 생기면 그 이후서부터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외에 또 우리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주어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는 회계라는 걸 이용을 하다 보면 우리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소지하고 있을 때 뭐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걸 우리가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형자산의 시험 범위에서 이 정도만, 그래서 정의 그 다음에 종류 정도만 회계 2급 범위에서는 알고 계셔도 크게 우리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두는 일단 유상으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런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뭐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에 4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기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 중에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저작권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뭐 광업권이라든지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권리 등이 붙어 있는 것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권자로 끝나는 것들이고, 개발비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셔야지 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혹은 저작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44페이지에 무형자산 문제가 적죠. 네, 시험 문제 그만큼 출제 빈도가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그래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 모두는 무형자산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밑에 정작 보기로 나와 있는 건 개정 과목에 분류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개정 과목으로 분류돼요. 기계장치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유형자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차량 운반구도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바드럼은 당좌자산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그럼 유동자산은 우리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되니까 당좌예금, 현금 모두 다 당좌자산이고요. 정답은 3번 영업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니까 영업권 무형자산에 해당하고요.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니까 우리 유동자산이 맞죠. 자, 이쯤에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또 조금 할게요. 자, 우리는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주고,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우리가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당좌자산은, 자, 유동자산은 우리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재고자산은 대신에 뭐가 목적이다? 판매가 목적인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것들 혹은 위험 부담이 큰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자산은 뭐가 목적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돈을 벌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1년 이내이지만 우리가 위험 부담이 크면 투자자산으로 당좌자산이 될 수 없고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유형자산 아주 중요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장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무형자산, 지금 오늘 배웠고, 무형자산은 우리가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타 비유동자산. 네, 우리 요거는 지금 문제를 옆에 잠깐 설명을 하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5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내 것이지만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은 당분간 사용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당분간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고, 이런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개정 과목 하나는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저도 97년에 이 건물에 들어왔지만 이 건물주한테 처음에 보증금 냈거든요. 보증금 냈는데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예요. 언제? 여기서 나갈 때. 언제 나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 돈인 것은 맞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 그래서 임차 보증금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은 내 영업 활동에 사용할 내 것인 것 맞지만 쓸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은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는 임차 보증금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산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미지급금 부채이죠, 그렇죠? 그 다음 선수금도 부채에 해당하고 예수금도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임차 보증금 하나만 자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3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산 계정 과목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모두 마쳐드렸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복을 조금 해주시고 자산의 분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